지금 경기 되게 안 좋죠. 그런데 경기 되게 안 좋은 건 맞으나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예요.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75bps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게 결국 유동성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머신러닝으로 만든 지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라인이 강남이에요. 강남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서울시 평균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강북이에요. 강북. 보시면은 대략 한 2023년부터 저점은 모두 통과한 게 보여요. 다만 그 다음부터 강남이 사실은 약간의 변곡은 있으나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시점이 작년 1분기거든요. 이 시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급등이라는 게 지금 사실 강남에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2023년 1월 대비 지금 얼만큼 뛰었냐를 다시 보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 40% 가까이 뛰었어요. 40%. 근데 특정 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특정 구들은 사실은 뭐 3%, 7%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양극화된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량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25년 2분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5년 2분기 6월도 다 안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임대차법 때문에 전수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은 8월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전수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국에 뭐 14만이 거래됐다는 게 보시면은 이건 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 대비 지금 최고예요. 거래량이. 수요가 붙었다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이후 지금 최고예요. 이거 앞으로 여기서 더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가 아닌 겁니다. 5월달 말 6월달 초가 완벽하게 다 들어간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국 서울시 경기도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의 주택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 상고 대폭등한 거는 맞는데, 다만 그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그죠?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전국, 서울시, 경기도는 거래량이 1분기부터 계속 붙었어요. 근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4,400 한 다음에 지금 1,367건이에요. 이거 더 늘어나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래도 2,0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남 3구는 거래량이 꺾였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구랑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우리가 가격 그 상승률이 낮은 구 있잖아요. 10% 이내. 그거가 노도성인데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인데 그거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 이후에. 노원구에서 거래량 이 정도 붙은 거는 사실은 수요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경기 되게 안 좋죠. 경기 되게 안 좋은 건 맞으나 그 경기 외적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왔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예요. 왜냐하면 월세 수익률이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사가지고 뭐 더 월세를 받아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저금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못 하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작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75bps를 떨어뜨렸어요. 0.75% 떨어뜨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에. 그럼 이게 결국 유동성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인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강남의 대폭등이 맞으나 이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른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땐 강남 지역 외에서 아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돈도 없이 심하면 뭐 10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줄 서서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투기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정상적인 불인가요? 능력이 없으면 사질 말았어야죠. 이번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긴급하게 그냥 땜빵용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구나. 하반기 시장은 때면 때마다 분명히 대책들이 좀 던져질 것이고 그 대책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안정 국면으로
스몰 천지개벽?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그것도 보통 유예기간을 두는데요. 유예기간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펌핑되는 거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정책이죠. 게다가 기존에 갭 투자하시던 분이나 또 다주택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고성 느낌을 갖다 강력하게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표할 때 내용 뒤에다가 이래도 집값이 또 좀 흔들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 거래 감시 활동과 전세 DSR 그리고 은행에 대출해서 위험 자산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 대출했을 때 1억만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준 자산으로 치질 않고 1억 한 1,500, 2,000?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대출의 액수도 축소가 되게 돼 있어요. 아, 이제 대출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일단 완전히 스톱이 됐구나.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다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계약 취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 2021년 2년이죠. 상반기에 이렇게 집값이 좀 꼭지를 찍을 때 2022년 6월부터 좀 금리 인상을 겹치면서 이미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다가 가격이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금리 인상이 겹치니까 주택 가격이 거짓말같이 뭐 폭락을 했죠. 금리 2, 3% 올렸다고 폭락한다. 거품이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발표하고 나서 그 사이에 계약 취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비중보다 요번 하루 이틀 새에 빚어진 비중이 꽤 많아요. 모 유튜브 전문가께서 그걸 디테일하게 미리 또 조사를 해가지고 저도 봤는데요. 진짜 그때보다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을 왜 취소할까요? 올라갈 것 같으면 취소할 일이 없죠. 앞으로 내려가겠구나.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5% 정도라고 가정할 때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시장에서 즉각 나타났고 재건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바로 뭐 1억, 2억씩 호가가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호가를 내렸는데도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신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 입주 때 전매 제한 푸른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 같은데. 그러면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갭 투자 형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그것도 막힌 게 분양권도 6억으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는 분이 6억 갖고 만약에 전세 돈을 메꾼다고 계산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전세도 소유권 이전 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전세를 맞추고 나머지를 대출을 맞췄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조금 들이고 또 전세 키고 사두잖아요. 이걸 또 막았습니다. 이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돈 모아서 들어가서 돈 모아서 들어가면 되죠. 투기 세력들의 어떤 논리예요. 그 프레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사실 말았어요. 명만 똑바로 의지와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간다라면 하반기 시장은 때면 때마다 분명히 대책들이 좀 던져질 것이고 그 대책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거의 안정 국면으로 진행시킬 거라고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여서 신호를 주면 대기수의 어떤 불안감,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이것도 많이 잠재울 것이고